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운영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로세스 관리 부분인데요. 자, 저희의 자원 중에 CPU 자원과 관련된 관리 부분을 한번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할 텐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출제 비중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운영체제의 둘, 넷, 여섯 과목 중에서 자, 두 번째 과목인 프로세스 관리 부분은 자, 18% 정도 문제가 나오네요. 자, 문제가 총 20문제라고 했을 때 18%라고 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한 거죠. 고루고루 출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꾸준하게 그죠? 문제 20문제 중에 20%면 몇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4문제 정도 되죠. 4문제 정도 꾸준한 출제 비중을 기억장치와 기억장치 관리와 나란히 CPU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용어 부분이 좀 어렵고요. 이 부분에는 각종 교착 상태라든지 병행 프로세스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면서 스케줄링을 해요. CPU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저희는 프로세스가 뭔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프로세서가 아니고요. 프로세스입니다. 그쵸? 용어가 비슷비슷한 용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해서 이게 운영체제에서 들어봤는지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 들어봤는지부터가 여러분한테는 매우 낯설죠. 자, 프로세스입니다. 서가 아니고 뭐뭐 하는 놈이 아니고 프로세서래. 우리도 모르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의 부분 묻는 문제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자, 프로세스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자,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행 상태에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개발자가 됐다고 해서 어떤 기능을 개발을 해놨는데 그게 가만히 보조기억장치 했을 땐 프로그램이지만 얘가 CPU를 할당받아서 그러니까 실행이 되는 순간 프로세스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얘를 프로시저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 시험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기냐 비동기냐에서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 그렇죠? 프로세스의 상태가 일관성 있게 변하기 때문에 얘가 언제 변할지를 몰라서 비동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의 단위라고도 얘기를 하고 더 중요한 건 프로세스가 나왔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PCB라는 프로세스 제어 블록을 가지고 있는 상태, 가지고 있는 놈, 그죠? PCB 블럭이 존재를 하면 그때부터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PCB라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은 무엇이냐? 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PCB 블록 내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이에요. 그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마다 각각입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각각 고유의 PCB 블록을 가집니다. 부모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요. 자식 프로세스가 있더라 한들 부모 PCB 블록 따로 자식 PCB 블록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죠? 뭔가 공유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PCB 블록에는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라든지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권이라든지 CPU 레지스터 정보나 할당된 자원에 대한 정보와 같은 매우 중요한, 그렇죠? 실행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PCB 블록 내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문제 이 한 페이지의 슬라이드 상에서도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론 공부를 깊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험에 나오는 걸 핵심을 잡아서 정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여러분 교재와 슬라이드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PCB 블록 안에 좀 전에 앞에 봤었던 프로세스의 상태를 저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프로세스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해가지고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프로세스의 상태는 지금 박스로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일반된 상태 전이 변화 모습이 있는데 프로세스 상태는 준비 상태가 있고요. ready라고 영어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실행 상태 execute 또는 runable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행 중인 해서 준비 상태 또는 실행 상태 그리고 대기 상태, 그렇죠? 네. 웨이트 상태 또는 블럭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럭드 상태, 그렇죠? 자, 실제로 준비 과정에서 준비를 했다가 실행 상태에서 다시 준비 상태 됐다가 실행 상태를 마치고 나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죠. 프로세스는. 자, 그러면 프로세스의 생성에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은 해야 할 잡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화면 끝부분인데 어떻게 잘 잡히나요? 네. 자, 여러분의 잡인 상태에 또는 프로그램 상태의 큰 단위의 작업의 대상이 CPU를 할당받기 바로 직전에 프로세스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새로운 프로세스가 됐다라는 건 PCB 블럭을 형성을 했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순간 프로세스, 자, 잡을 프로세스 단위로 생성을 하시면 이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가 되는 거죠. 레디 상태. 자, 그러면 레디 상태는 뭘까요? 실행되기의 직전 상태를 준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CPU를 할당받기 직전의 상태가 준비 상태입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던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으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실행 상태는 여러분이 자원에 CPU를 할당받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준비 상태는 뭐냐? 여기까지는 보조기억 장치예요. 자, 근데 프로세스로 생성되는 순간 주기억 장치로 오는 거죠. 자, 메모리를 할당받은 레디가 CPU까지 할당받으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CPU가 처리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반대로. 자, 그러면 CPU는 P1만 수행을 하나요? P2도 수행을 할 수도 있죠. 자, P1이 실행돼서 종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P1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입력을 요해요. 프로세스의 내용이. 그러면 이게 실행 중에 갑자기 정지를 하고 블럭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외부에 입출력 요청을 하는 상태를 블럭 상태라고 얘기를 해서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P1이 실행 상태였다가 대기 상태로 상태 변화를 하고 자, 다시 외부에서 A라는 문자, 10이라는 문자를 입력을 하면 원하던 문자를 딱 받은 다음에는 다시 실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웨이크업, 잠자고 있다가 슬립 상태나 웨이트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다음에 다시 CPU를 할당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디스패치 라고 되어 있는 이 상황. 이 디스패치는 레디 상태가 실행 상태로 변하는 상태의 상황을 디스패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CPU 할당 상태죠. 자, 그러면 이 블럭 상태, 대기 상태로 가는 건 외부의 입출력 요청이고 자, CPU를 자, 4초씩만 사용을 해라. 너 P1도 있고 P2도 있는데 프로세스들 너네들은 딱 4초씩만 이용해라 라고 해서 타임 슬라이스 제한 시간을 걸어둡니다. 그러면 P1이 실행하다가 1, 2, 3, 4 되면은 타이머 런아웃 상태가 돼서 다시 준비 상태가 갔다가 P2가 4초 수행하고 다시 준비 상태에 갔다가 디스패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화살표를 해놓은 상태의 전이도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되고 프로세스의 상태가 준비, 실행, 대기 상태인 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하나요? 얘를 누가 하나요? 특히나 이 디스패치는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CPU
스케줄러가 작업을 합니다. CPU를 어떻게 쓸지 스케줄링 일자는 CPU 스케줄러 또는 이 동일한 디스패처라는 놈이 해요. 또는 이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 스케줄러, 단기 스케줄러라고도 부릅니다. 자, CPU 스케줄링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잡 상태에서 프로세스로 넘어오는 순간이 있었죠? 그때는 잡 스케줄러가 동작을 하는 거죠. 잡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잡을 실행을 할지. 이거는 장기 스케줄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오랜 기간. 이거는 가끔 있는 일, 이건 자주 있는 내부의 일. 그리고 뭐 중기 스케줄러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디스패치 동작을 하는 CPU 스케줄러에 중심을 맞춰서 스케줄링하는 알고리즘. 자, 이 1과 2 중에 누구를 먼저 할지 누가 정해요? CPU 스케줄러가. 자, 그래서 자, 프로세스에 개요해가지고 나와 있는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좀 생소하지만 알아야 할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말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해서 저희는 프로세스의 세부 단위인 스레드라는 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스레드는 뭐냐면요. 제어의 흐름을 의미하는 거로 프로세스의 실행 상태의 개념만을 분리한 거를 스레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프로세스는 준비했다가 실행하기도 하고 대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실행 상태에만 있는 프로세스를 스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있는 거 몇 개를 분리한 거예요. 단위를 더 쪼갰고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좀 더 빠르게 수행을 하려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잘하게 프로세스를 분리를 하는 메커니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일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처럼 상태, PCB 블럭과 같은 정보들을 따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좀 가볍다. 그래서 경량 프로세스다 라고 해서 스레드를 정리를 합니다. 뭐 영어 단어로는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겠죠? 발음 잘 기억을 하시고,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데 그거보다 작은 단위를 스레드라고 한다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CPU 스케줄링을 보셨죠? 걔와 관련된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프로세서 스케줄링 왜요? CPU란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프로세스의 생성 및 실행에 필요한 시스템의 자원, CPU라는 자원을 프로세스에게 할당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CPU 되겠죠? 계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냐? 모든 작업에 대해서 공평성을 유지를 해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처리량 최대화. 당연히 빨리빨리 많이 제한된 시간에 처리하려고. 그리고 응답 시간 최소화하고요. 오버헤드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스케줄링을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잘 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점과 비선점이 있는데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이꼬르 CPU 스케줄링 얘기합니다. 누가 해요? CPU 스케줄러가, 즉 디스패치 작업을 디스패처가. 그렇죠? 자, 그러면 CPU 스케줄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프로세스 스케줄. 하나는 비선점 스케줄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점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자, 먼저 비선점 스케줄링의 뜻은 뭔가요? 한번 봐볼까요? 난 해가지고 나와있죠. 선점이 아니다. 일단 CPU를 할당받으면 끝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CPU를 할당받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없대요. 나는 CPU 할당받고 할 일을 하고 나갑니다. 그렇죠?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공정한 처리이다. 공평성이
좀 많이 되고요. 자료를 모았다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에 좀 적합한 그쵸? 방법인데 이걸 구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자, 다음에 표를 한번 봐볼게요. 비선점 스케줄링의 종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저렇게 선점과 비선점을 구별을 했죠. 그죠? 선점과 비선점. 자, 그 중에서 뺏기지 않고 CPU를 차지하면 끝까지 수행하는 비선점 알고리즘, 스케줄링 알고리즘에는 FC, FS가 있고요. SJF가 있고요. HRN이 있고요. 기한부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기한부와 우선순위 알고리즘. 그럼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선점이겠네요. 자, 그러면 FCFS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얘를 FIFO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는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큐잉 할 때 많이 봤죠. FCFS 보시면 First Come, First Service 가장 기본이 됩니다. 줄서기, 택시 승강장의 줄서기처럼 먼저 그죠? 레디 상태에 왔던 게 그 다음에 실행 상태로 가는 준비 상태의 큐에 도착한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는 기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앞에서 보신 프로세스의 상태인 준비 상태, 레디 상태가 어디요? 실행 상태로 변하는 CPU 할당 받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CPU 할당. 그러면 P1, P2, P3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실행 상태로 줄지 디스패치. CPU 할당 상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준비 상태에는 준비 큐가 있어요. 레디 큐. 큐가 뭐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구조의 준비 큐가 있는데 이 상황에 F1이 먼저 들어오고 F2가 들어오고 프로세스 3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P1이 먼저 왔으니까 실행을 먼저 하는 거. 이게 FIFO 알고리즘, First Come, First Service라고도 얘기하는 FCFS 알고리즘입니다. 제일 공정하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하니까 좋고요. 자, SJF는 뭐냐? 여러분 영어 단어 보시면 저 알파벳 단어는 너무나 뻔할 텐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요. F는 퍼스트죠. 퍼스트. 얘도 F가 퍼스트예요. J, 잡을 먼저 수행했대요. 어떤 잡? shortest. 가장 짧은, 해야 할 일이 가장 짧은 CPU를 조금만 써도 되는 걸 먼저 수행을 한대요. 준비 상태 Q에서 대기하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실행 시간이 자, 이게 중요하죠.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을 해서 대기를 최소화하는 거죠. 얘가 나 조금만 써도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 그 불만을 해결한 게 SJF입니다. 자, 그러면 도착 순서가 아니고 여기에 그쵸? 네, 실행 시간 정보가 각각 프로세스마다 있겠죠. 자, 얘는 P1은 3초를 수행을 해야지 할 일을 다 하고요. P2는 5초를 수행을 해야지 할 일을 다 하고요. P3는 2초만 수행을 해도 돼요. 그러면 누가 먼저 실행을 하는 게 SJF 알고리즘에서는 맞을까요? 얘네 셋 중에서 제일 작은 P3를 먼저 수행을 하고 P1인 그러니까 3시간만 3초만 해도 되는 P1을 수행을 하고 5초만 수행해도 되는 P2를 수행하는 이런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평균 조금 기다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구나. 차례대로. 그쵸? 자, 그러면 HR에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요. 최근 들어서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HR에는 뭡니까? 하이스트. 그쵸? 리스판즈 해가지고 넥스트.
그죠? 레이티우스 레이트. 어떤 작업이 서비스를 받을 시간. 지금 얘기하는 서비스 실행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서비스 받는 시간이 실행 시간이에요. 실행 시간이 짧고 길고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유 그거 서비스를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날 샜어요. 너무 많이 기다려. 그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을 우선순위 공식에 따라서 CPU를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우선순위 계산식 이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정보처리 기사 말고도 다른 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나 뭐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이런 이론 과목에서도 다짜고짜 내는 거죠. 근데 저희는 체계적으로 스케줄링을 배우면서 HRN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이거 나누기입니다. 서비스 시간 분해 자 서비스 시간 더하기 대기 시간 즉 기다린 시간도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해서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의 합을 서비스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우선순위 값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 값이 크면 클수록 높은 거죠. 우선순위 값이 크면은 오히려 더 빨리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의 실행시간뿐만 아니라 대기시간도 얘는 1초, 2초, 3초 해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이런 시간 정보를 가지고 공식화된 우선순위 계산 시계에서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CPU 이용하게 하는 거죠.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 뒤에서 그렇죠? 핵심 기출 보실 텐데요. 거기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데드라인 해가지고 기한부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언제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마감일 누가 먼저 해도 상관없고요. 만료일 만료 시간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경고버스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선순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이런 계산 공식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니고 프로세스 고유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값이 그렇죠? 우선순위 값을 부여를 하고 나서 그 우선순위대로 그렇죠? 네, CPU를 먼저 할당하는 거죠. 얘는 그거를 조금 더 계산, 대기 시간을 반영해서 계산식을 구하는 거고 얘는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를 구할 때 에이징 기법이라는 걸 자,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이 용어로도 한동안은 많이 나왔습니다. 에이징은 뭐예요? 나이가 드는 거죠. 안티에이징 하잖아요. 나이를 안 먹게. 얘는 나이를 들여요. 왜냐? 너 많이 기다렸지? 라고 해서 자 프로세스가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비례하여 자 많이 기다리면 우선순위를 높여줍니다. 너 많이 기다렸죠? 경로우 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기한, 주구장창 기다린다. 나 1초 쓸 건데 5시간 기다려요. CPU를. 그죠? 억울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에이징 기법을 써서 평균 대기 시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은 했지만 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별표 친 상위에 있는 FCFS랑 SJF랑 HRN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좀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다가 적은 FCFS, SJF, HRN 기한부 우선순위 다 살펴봤네요. 자, 다음은 그러면 선점이겠죠? 선점은 뭐예요? 빼앗아? 그죠? 빼앗는 거죠. 뭘 빼앗냐면 프로세스가 이미 실행 상태예요. 디스패칭이 됐어요. 자, 디스패치가 돼서 실행 상태에 P1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P1이 지금 실행 상태에 있는데 야, 너 나가. P2 내가 수행해야 돼. 해서 P1이 하다가 쫓겨나는 상태. 이거를 선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P2 입장에서 들어가는 입장에서 선점을 하는 거죠. 선점을 당하는 거죠. P1은. 그럼 어떻게 선점을 당할까요? CPU가 주구장창 쓰지 말고 양보해라 해서 시간 할당량, 시간제를 도입을 합니다. 시간제. 자, 타임 슬라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임 슬라이스 간격을 지정해요. 나는 2초마다 다른 프로세스한테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하던 걸 멈추고 다시 준비키로 가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P1 너 수행을 했어. 그런데 P2가 너 나가 라고 해서 P2의 차례로 너 우선권을 넘기는 거죠. 이게 선점이에요. 선점.
누구 입장에서 빼앗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난자 없어졌죠? 선점. 한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마다 실행 중이더라도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강제적으로 빼앗아요. 자, 예전에는 선점과 비선점 용어 자체도 시험 문제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계산 문제 쪽으로 방향성, 출제 방향성을 좀 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비교하는 거는 정의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왜 빼서요? 긴급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프로세스를 빨리 하려고. 자, 얘는 즉각 반응을 해야 돼서 시간을 나눠 쓰는 시분할, 그죠? 시분할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아까는 모아서 할 때랑 얘는 시간을 나눠서 할 때랑,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비선점처럼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렇죠? 알고리즘이 있겠죠. 자, 선점과 비선점을 구별을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CPU의 타임 슬라이스를 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FC, FS와 비교하여 이 비선점인 상태를 좀 선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돌아가면서 하자 해서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건데요. 박스로 되어 있는 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종류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도 네 가지가 보이네요. 자, 방금 얘기했던 FC, FS를 선점화한 RR 알고리즘이 있고요. SJF를 선점화한 SRT가 있고, 여기에서 MLQ 또는 MFQ라는 다단계 큐잉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 슬라이스를 준 상태에서 이 준비 큐 위에 라운드 로빈 먼저 볼게요. 별을 이렇게 많이 쳐놨네요. 이름 보시면 라운드 로빈 둥글게 자, 공평하게 CPU를 사용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인 주어진 시간 할당량 안에 작업을 마치지 않으면, 그쵸? 시간이 부족하면 일단 나가라. 레디에 둡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 배치하는 기법입니다. 그쵸? 제가 아까 P1이 다시 준비 큐 뒤쪽으로 간다 그랬죠? 이게 라운드 로빈이에요. 자, 보시면 둥글게 형성이 됐죠? 자, 그런데 이 라운드 로빈의 시간 할당량을, 자, 2초가 아니고 2만 초, 2억 초 하면요, P4랑 똑같아져요. 시간을 주는 게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걸 0.5초 하면 들어와서 뭐 좀 하다가 나가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켜져서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S 비슷하네. S는 뭐예요? 가장 짧은 shortest예요. 가장 짧은데 뭐가 짧아요? 잡이 짧은 거고, 얘는 R은 뭐예요? remaining time, 남은 시간. 자, 지금 딱 프로세스를 봤는데, 야, 남은 시간, 너 CPU 얼마나 필요하니? 해서 작은 애들을 그때그때 골라서 CPU 할당을 하는 거죠. 자,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준비 상태의 Q에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해서 실행 시간이 더 짧은 거, shortest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나가라 이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MLQ. 자, MLQ와 MFQ. 똑같네. 중간에 L자만 다르네요. 멀티 Q예요. Q는 뭐죠? 준비 Q를 얘기를 하죠. MLQ와 MFQ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Q가 여러 개예요. 지금 단일 Q잖아요. Q가 Q1이 있고 Q2가 있고 준비 Q가 여러 레벨로 있어요. 그래서 준비 전 단계에서, 그죠? 준비 전 단계에서 준비 Q로 넘어오는 순간에 P4가 있는데, 야, 이 P4를 여기에 넣을지를 골라서 Q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입력 작업이냐, 처리 작업이냐, 출력 작업이냐, 뭐와 같이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Q를 MLQ, 멀티 레벨 Q, 다단계 Q, 그렇죠? 다단계
4단계 위험하죠. 자, 멀티레벨 Q 또는 MLQ 또는 MQ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순위 부여하면서 대화형 프로세스 일괄 처리하는데 상위 중위 하위 단계로 단계별로 Q를 배치합니다. 이 Q는 성격에 따라서 그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자, F는 뭐예요? 피드백 환영 Q예요. 돌아와요. 자, 이 마지막에 있는 MLQ 같은 경우에는 Q가 있을 때 타임 슬라이스를 작업의 성격이 아니고요. 타임 슬라이스를 자 1초, 2초, 4초 점점 길게 줘요. 그러면 T1에 왔던 게 1초 쓰고 그 다음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일을 마치는 거죠. 각 준비 상태의 Q마다 부여된 시간 할당량 마다 부여된 서로 다르다는 거죠. 완료하지 못하면 그 다음 레벨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올라가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점과 비선점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스케줄링, 선점과 비선점 알고리즘 꼭 기억하세요. 지금 노란색으로 적어드렸죠. 자, 그러면 저희는 용어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스위칭. 스위치가 뭐예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왔다 갔다 하죠. 온오프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뭐가? 컨텐츠가 내용이 스위칭 교환돼요. 그죠? 문맥 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CPU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 타임 슬라이스에 의해서 P1이 2초 쓰고 나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을 속에서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에 의해서 CPU가 할당되는 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하여 현재 CPU를 사용하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저장을 하죠. 무슨 얘기냐? P1이 들어가서 내가 중간까지밖에 처리를 못하고 나가면 그 중간까지 처리한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 상태 정보를 왔다 갔다 할 때, 그죠? 예, 왔다 갔다 할 때 문맥 교환이 되도록 T1 거 실행하다, T2 거 수행하다가, 그죠? 하도록 하는 상태 변환의 작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문맥 교환, 정보를 왔다 갔다 P1 거 기억했다가 P2 거 기억해서 연이어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런 작업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프로세스 2장의 프로세스 스케줄링과 관련해서 컨텍스트 스위칭까지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하나씩 CPU를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더 빠르겠어요? 여러 개를 동시에 CPU에 진행시키는 병행 프로세스 개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에 병행 프로세스와 교착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행 프로세서. 한 개가 아니고, 그죠? 이상인 거죠. 2개 이상의 프로세스들. 자, 2개 이상의 여기 나와 있죠?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실행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실행 상태에 P1도 있고 P2도 있는 이 상황. 얘를 뭐예요? 아, P1과 P2 너 병행 상태구나. 근데 세상에 동시에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CPU 스케줄링 한번 지어볼게요. 세상에 동시에 있는 일은 없는데 동시에 실행 상태로 설정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진행을 하겠다. 그죠? 네. P1도 진행률 50%고 내가 수행을 할 때 P2 프로세스도 지금 60% 실행 중인 거죠. 이거를 이 2개를 병행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왜 병행이 되냐? 뭔가 공유하는 정보가 공유가 잘 되면서 프로세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임계구역 단일 용어 문제로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크리티컬 섹션, 영역이에요, 영역.
무슨 영역이냐? 다중 프로그래밍 운영체제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자원이나 데이터에 대해 한 시점에서는 반드시 하나만이에요. 세상에 동시에는 없습니다. 한 시점을 봤을 땐 하나만.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땐 실행 중인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하나만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된 공유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 자, CPU도 공유 자원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용어적으로 보면 코드도 그렇고, 그죠? 예, 코드도 그렇고, 어떠한 정보도 그렇고 해서 임계구역. 이꼬르 뭐예요? 공유 자원이에요. 병행 프로세스 상태에 있는, 그죠? 뭐 진짜 구역이죠. 크리티컬 섹션. 자, P1이 이 자료를 요청을 하고 P2가 실행 상태에 있어서 이 자원을 요청을 합니다. 자원 할당 그래프라 그래서 얘를 프로세스를 동그라미로 그리고요. 리소스를 직사각형으로 그려요. 그래서 P1과 P2가 둘 다 이 R이라는 공유 자원을 요청을 합니다. 얘를 요청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크리티컬 섹션은 한순간에는 하나의 프로세스한테만 할당이 됩니다. 두 개 다 뻗쳐나가지 않고요. 얘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요청을 이 자원을 잠깐 써라, 먼저 써라 라고 할당을 합니다. 얘가 다 쓰고 반환을 하면 얘한테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한순간에는 하나, 얘를 요 영역을 임계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동기화기법에 대해서 세마포어와 모니터를 살펴볼 텐데, 자, 세마포어는 뭐냐? 용어로 알고 계세요. 다이젝스트라라는 학자가 제안한 상호배제 알고리즘을 세마포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공유되는 자원이 있어도 동시에 한 개만, 그렇죠? 동시에 한 개만 쓸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상호배제라 그러고요. 그 상황의 대상이 되는 자원, 구역을 임계구역이라 그래요. 이 상황은 상호배제예요. 내가 쓰기 때문에 너 들어오면 안 돼. 이러는 거죠. 얘가 쓸 경우에는 여기 할당하면 안 돼. 지금 여기에 어느 한 시점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상호배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세마포어는 연산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P연산과 V연산 두 개를 가지고 각 프로세스가 임계구역에 대해서 각 프로세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연산 사이를 동기를 유지하고 상호배제의 원리로 보장을 합니다. 자, 공유 자원에 대해서 소비를 하고요. 반환은 하는 거. 그래서 P연산은 자원을 빼주는 거고 반환할 때 다시 할당할 수 있는 V연산을 수행을 하고요. 자, 모니터링이 뭐예요? 계속 째려보는 거죠. 자, 이 임계구역을 계속 째려봅니다. 너 상호배제 잘하고 있니? 자, 특정 공유자원이나 한 그룹의 공유자원들을 할당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및 프로시저를 포함하는 병행성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모니터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라는 거는 실제로 임계구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는 표현 문장인데요. 모니터 외부의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이 안에 얘를 할당받지 못한 프로세스는 모니터 내부의 프로세스에 접근 불가능하다. 외부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얘가 나간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P1, P2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공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마포와 모니터까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병행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참 안 좋은 상황이에요. 교착 상태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교착 상태. 제가 지금 임계구역 설명을 하면서 자원 할당 그래프를 그렸죠? 그죠? 뭐예요? 자원 할당 그래프. 그죠? 자, 직사각형이 자원이 돼요. 공유 자원.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프로세스로 봅니다. 그러면 자원 하나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렇게 프로세스 쪽에서 자원으로 가는 이 화살표를 자원 요청이라고 합니다. 요청 간선. 그럼 반대로 자원이 있는데 프로세스로 화살표가 나가죠? 그럼 얘는 뭐예요? 할당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얘는 이렇게 안쪽에서 화살표가 항상 나가요. 자, 그리고 자원 할당 그래프를 한번 제가 교착 상태에 맞춰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교착 상태는 병행 프로세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일이에요. 자, 영어 완전 좋네요. 데드 죽었어요. 락이 걸렸어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 프로세스가 실행도 못하고 끝내지도 못하고 멍하니 다운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바람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런 상태가 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교착 상태가 되기도 힘들어. 그쵸? 자, 교착 상태는 2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요청해요. 자, 무한정 기다리는 멍 때리는 현상을 교착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자, 지금 보시는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은 1번, 2번, 3번, 4번 꼭 외우시고 이 4가지가 모두 만족하여야지만이 교착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죠? 교착 상태 안 돼요. 교착 상태 되기도 힘들다니까요. 그것도 순서대로 됩니다. 자, 영어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뮤추얼 익스클루션 해서 상호 배제 상태, 홀드 앤 웨이트 점유화되기, 그렇죠? 난 프리임페션에서 비선점 상태, 서큘러 웨이트 해가지고 환영대기 상태, 이 4개 반드시 순서대로 외우시고요. 이 4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지만이 교착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박스를 이쁘게 잘 그리고 있나요? 왔다 갔다. 자, 이런 내용이 관연도에 한 5, 6년 전에 초창기에 이건 필기 과목이긴 하지만 실기 과목에서도 나왔던 적이 있네. 자, 상호배제는 뭐냐면 상호배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프린터일 수도 있고 파일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파일, 어떤 정보의 파일과 파일 하나. 1.txt, 2.txt 정보죠. 자, 자원이 2개가 있는 상태에서 프로세스는 반드시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프로세스가 있는데, 자, 이 자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자원을 어떤 자원이 요청을 했어요? 그죠? 네. P2도 R1을 요청을 한 상태에서, 그죠? 둘 다 요청한 상태에서 둘 다 R1을 쓸 수는 없고, R1이, 자, 요청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P1한테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 얘는 요청이고 할당이죠? 자, 그럼 이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죠? 요거를 상호배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R2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R2가 P1한테 할당된 상황에서는, 아이고, 그죠? R2가 P1이 얘를 요청하도 상호배제 상태예요. 다른 거 다 들어오면 안 돼. 나는 지금 P2가 써야 돼. 그죠? 자, 그럼 점유화되기. 지금 못된 상황이 있는데요. 홀드 앤 웨이트. 하나를 잡았어. 나 R1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R2를 요청해요. 반대로 R2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R2를 요청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욕심도 많죠. R1을 요청을 하는 이 상태 홀드 앤 웨이트입니다. 그죠? 홀드 앤 웨이트.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R1을 받았는데 R2를 또 요청을 해요. 하지만 여긴 상호배제이기 때문에 할당을 안 해주죠. 하지만 P1 입장에선 홀드 앤 웨이트죠. R2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비선점은 뭐냐?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서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죠. 나는 지금 R2가 필요하지만 P2가 쓰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못 뺏어! 라고 하는 비선점 조건이 만족해야 되고, 자, 결론은 뭐예요? 둥글게 둥글게. 자, 환영되기, 서큘러. 원을 그리면서 임의 자원을 가진 프로세스가 앞이나 뒤에 프로세스의 자원을 요구하는 상황.
이 상황이 교착 상태 그림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드락 상태에 대해서 나쁘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거 최악의 상황이죠. 발생 조건 4가지.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발생 조건은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예,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저렇게 순서 있게 대드락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해결기법 보겠습니다. 자, 해결기법도 몇 가지? 4가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4가지 나오는 건 저희 시험이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죠. 자, 나쁜 거는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4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예방. 두 번째 회피, 회복, 발견, 성격을 얘기하고 다음 중 교착 상태의 해결 방법은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대부분. 자, 예방은 뭐예요? 아까 4가지 얘기했죠? 상호배제와 점유대기와 미선점과 환영대기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되니까 어느 하나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교착 상태 안 되는구나. 예방할 수 있구나요. 자, 예방. 자, 회피는 뭐냐면 이 말이 좀 와닿아요. 이렇게 말. 보통 시험 문제에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착 상태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한다. 발생할 수도 있지, 교착 상태가. 그렇죠? 네. 그러면 발생하려고 하는 순간 교착 상태의 가능성을 좀 피해가자. 어떻게 피하냐면 이거는 공유 자원 때문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좀 잘 살펴보고 요청과 그죠? 네. 자원 간의 관계를 은행원 알고리즘에 의해서 잘 분석을 해서 교착 상태 발생하려고 할 때 그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럼 회복은 뭐냐? 발생했어. 근데 발생했는데 시스템 단이 너무 커서 발생했는지도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회복은 일단 발견, 교착 상태를 일으킨 프로세스가 종료하거나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선점해서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하는 기법. 그러니까 비선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런 요청 아예 무시해. 그렇죠? 또는 자원을 더 늘려요. 이거 자원 하나만 있어가지고 부족하면 자원 하나를 더 늘려요. 프린터 안에 늘리지 뭐. 이제 프린터 한 대 있는데 그 2대, 3대로 늘려요. 그러면 대드락이 안 걸리죠.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건 발견 방법인데 발생을 하면 시스템이 클 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부분적으로 그죠? 블랙홀이 생기는 거죠. 교착 상태가. 그거를 빨리 그죠? 네, 빨리 발견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예방, 회피, 발견, 회복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2장 프로세스 관리에서는 그죠? 예, CPU 할당 부분, 그죠? 알고리즘과 그죠? 예, 그리고 병행 프로세스 상황에서의 교착 상태와 관련된 필요 충분 조건과 해결 방법 이렇게 해서 이 챕터 그죠? 마치도록 하네요. 자, 그래서 좀 긴 시간이었는데 얘는 단순히 외워야 하는 것만 아니고 좀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셔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면 기출문제 잘 풀 수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론 정리를 했고요. 자, 출제 빈도가 가장 평이한 상태에서 기출세 떴던 핵심 문제를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로 좀만 기다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